안녕하세요. 새우깡 여러분, 국기록입니다. 스포츠가 재미있는 이유는 100%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어제 대만이 일본을 꺾고 우승하면서 언더독의 반란을 제대로 보여줬다. 사무라이 재팬의 국제전 28연승을 저지하는 동시에 주요 국제대회에서 일본 이긴 것은 1992년 시범경기로 치러진 바르셀로나 올림픽 준결승 이후 무려 32년 만이라고 한다. 그럼 프리미어십이 세 번째 챔피언 자리에 오른 대만은 어떻게 강팀이 되었는지 알아보겠다. 일단 우승 축하한다. 대만의 야구 역사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간단하게 대만 역사부터 알아보면 수천 년 전부터 사람이 살아왔던 섬이다. 지금도 그 당시 유적들이 발견된다고 하는데 이 유적들의 주인은 중국의 한족이 아니라 오스트로네시아어족이라고 한다. 이들이 모여서 잘 살고 있다가 대항해 시대인 1590년 포르투갈이 대만섬을 발견하였고 이들은 울창한 숲을 보고 많이들 들어봤을 포르모사라는 이름을 짓게 된다. 여기서 포르모사는 스페인어로 아름답다의 뜻이다. 근데 이들은 딱히 섬을 개발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는데 1624년 갑자기 네덜란드인들이 대만 남부를 개척하였고 이 계기로 대만의 일부를 통치하게 된다. 북부는 스페인이 들어왔는데 이 모습을 안이꼽게 봤던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는 스페인한테 선시비를 걸었고 결국 몰아내는 데 성공하였다. 그러고 사탕수수를 생산하면서 동아시아 중개 무역을 하게 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한족들이 건너와 원주민들하고 같이 살았다고 한다. 근데 갑자기 대륙에서 청나라에 의해 명나라가 망하면서 반대 세력이었던 정성공이 대만으로 빤스런 쳤다. 근데 이들도 대만의 남부로 들어왔는데 이미 대만의 남부는 오렌지 군단이 지배하고 있었기에 서로 쟁탈하기 위한 전쟁은 불가피하였고 결국 정시 세력들이 이기면서 오렌지 군단을 지그들 집으로 귀가시켰다. 그래서 당시 원주민들한테는 서부 세력을 쫓아냈다고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된다. 그렇게 정시 세력들이 3대에 걸쳐 20년 가까이 청나라에 맞서 싸우지만 결국에는 굴복하였고 이후 대만은 200년 동안 청나라한테 지배를 받기 시작한다. 그러나 1895년 청일전쟁에서 일본한테 패배하면서 이제는 일본이 대만을 지배하기 시작한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랑 다른 점은 우리는 일제강점기를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라고 생각하는 반면 의외로 대만은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좀 있다는 것이다. 청나라가 워낙 못같이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그래도 외부 세력이 지배하는 건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맞서 싸우는 세력도 있었지만 결국 진압당했고 이후 일본 이놈들은 원주민들을 제일 밑에 등급 그 위에 한족들 그리고 그 위에 지그들로 계급을 나누게 된다. 역시나 차별 대우는 반발로 이어졌고 원주민들의 활약을 맛본 일본은 바로 보복했지만 그래도 좀 충격적이었는지 이후 당시의 조선과는 다르게 잘해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일본의 식민 지배 시기를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다. 근데 1945년 일본이 패망하면서 대만도 식민 지배에서 벗어났고 이 통치권이 당시 중국 대륙의 주인이었던 장제스의 국민당한테 넘어가게 되면서 드디어 동족인 중국의 국민당 세력에 들어가게 됐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외성인들이 대만에 들어와 깽판을 치기 시작하면서 본성인들도 불만이 쌓여갔고 결국 1947년도 2월 28일 불만을 표출했지만 외성인들한테는 상대가 안 됐다. 근데 또 여기서 국민당 녀석들이 공산당한테 패배하면서 과거 정성공이 대만으로 빤스런 쳤던 것처럼 이번에는 장제스가 대만으로 빤스런 쳤다. 이후 40년간 국민당 독재 정권이 대만을 지배하였고 대만은 중국 본토를 다시 되찾겠다는 이유 하나로 계엄을 유지하였다. 그 과정에서 언론과 정치가 통제당하면서 이 28사건도 묻히게 된다. 하지만 다행히 1988년에 본성인 출신 리덩우이가 총통이 되면서 정치개혁이 시작되었고 40년간 유지되었던 계엄도 해제되면서 드디어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후 묻혔던 228 사건도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장제스가 나쁜 놈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고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발전하는 대만이었다. 당연히 야구도 일본이 지배하던 시절에 들어왔고 이때 일본인들은 주로 대만에서 야구를 주도했으며 대만인 선수들은 그들과 함께 훈련하고 경기를 펼치는 기회를 가지면서 대만 야구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 덕분에 일본이 패망한 후에도 계속해서 야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프로리그도 만들고 끊임없이 투자를 하면서 국민 스포츠로 만들었다. 근데 아무리 외적으로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서 국민 스포츠가 되기는 힘들다. 국민들을 사로잡을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이 감동은
1960년 타이완 타이둥현 북서쪽 옌피냥 홍해촌이라는 작은 시골 마을 초등학교에서 시작이 되었다. 당시 베이란초에서 홍해초로 전학 온 린주펑 교장이 학생들 출석률이 개판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녀석들을 어떻게 조질까 생각하던 도중에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야외 활동과 사냥을 좋아하고 야구에 열정적인 모습이 보여서 초등학교에 야구팀을 하나 창단하게 되었다. 앞서 대만의 역사를 소개한 이유도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대만은 지배를 당할 때마다 원주민들이 고산지대인 동쪽으로 쫓겨나면서 동쪽에 많이 거주하게 되었는데 홍해초 역시 동쪽에 있었고 원주민들 피지컬이 좋아서 야구하기 좋은 조건을 갖췄다. 홍해촌 출신 야구 선수들을 코치로 초청하였고 어린 선수들 역시 열악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연습을 하였고 그 노력은 당시 가장 인기 많았던 일본 리틀 야구단 팀을 이겨버리면서 감동을 선사했다. 대만 사람들을 이걸 홍해 정신이라고 부른다. 어쩌면 이 홍해 정신은 수백 년 넘게 지배만 당하다가 민주주의가 된 대만의 역사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내적인 도움을 준 게 아닐까 싶다. 즉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대만은 야구의 진심이다. 과거 자국 프로 리그에서 승부 조작이 터지면서 11개 팀이 속한 양대 리그에서 4개 팀만 남는 단일 리그로 완전히 와르르 맨션 돼버렸다. 그리고 프로 국제전도 개박살 나면서 희망이 없어 보였는데 포기하지 않고 아마추어 국제전 성과에도 크게 기뻐하였고 투자도 멈추지 않았고 야구 강대국인 일본과의 교류도 계속하면서 노력한 결과 이번 2024년 프리미어 12 챔피언 자리에 올라서게 되었다. 그리고 대만도 옛날부터 꾸준히 자국 선수들을 메이저리그에 진출을 시켰고 유망주들 역시 마이너리그 또는 일본 리그에 진출시킬 정도로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다. 무엇보다 타이베이 돔은 진짜 부럽다. 그래서 이번 우승은 우연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해왔던 게 드디어 우승이라는 좋은 결과로 나온 것 같다. 경기 내용만 봐도 일본 상대로 실점 없이 막은 투수들과 내야, 외야 가릴 것 없이 탄탄한 수비들을 보면 기본이 잘 잡힌 팀인 것 같다. 그리고 3런을 쳤던 천재선의 방야 스윙도 지렸다. 비록 일본이 졌지만 이번 대회 무패 중이었고 대만도 이번 대회에서 3패 중 일본한테 2번 졌었다. 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결승전 딱 하루 상대보다 잘했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다. 그동안 우리랑 라이벌 관계였지만 이제는 우리보다 한 수 위인 걸 인정하고 우리도 앞으로 준비 잘해서 26년도 WBC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보자. 그럼 오늘의 한마디, 이제 진짜 야구 경기 없다.